특히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인 운영 여부를 보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건데요. 특히 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토지 건물의 이 부동산 자산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가업인지 아니면 상속을 위한 껍데기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업종이죠.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절세미녀 김혜원의 기사입니다. 만약에 300억 상당의 토지를 그대로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136억이 넘지만 이걸 공짜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해서 상속을 해주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이 돼서 수도권에 대형 카페가 우후죽순 생겼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최근에 이 대통령이 점검을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국세청이 왜 실태 조사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가업을 승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 계사님, 국세청은 근데 왜 하필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콕 집어서 말한 건가요? 왜 하필 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단속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가업상속공제가 왜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았는지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를 드려볼게요. 이 제도는 이제 부모가 오랫동안 운영한 가업을 자녀가 물려받을 때 이 가업에 사용된 자산을 상속세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운영기간에 따라서는 300억에서 60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보니까 자산 규모가 큰 분들일수록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제도가 원래 의도했던 거는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처럼 실제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가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업종 요건이 좀 완화되면서 음식점업이나 뭐 제과점업 이런 곳까지 가업의 범위에 들어오게 됐고 이때부터 이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절세 수단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베이커리 카페는 이제 특징이 좀 분명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굉장히 크고 사업의 형태상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한 구조인데 겉으로만 이 카페 형태를 갖춘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짧은 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점도 국세청이 좀 주목하는 부분이고요. 특정 지역에 비슷한 형태의 대형 카페가 한꺼번에 생겼다는 거는 세금 회피 목적의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력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이 됐지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국세청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가업상속공제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인 운영 여부를 보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건데요. 지금의 단속은 이 제도를 없애겠다라기보다는 편법 상속을 위해서 형식만 갖춘 구조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신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그렇게 많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국세청이 대체 어떻게 다 들여보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국세청 인력이 부족한데 저 많은 카페를 다 어떻게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뭐 요즘 국세청은 예전처럼 사람이 먼저 움직이지 않고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던 사업장은 상속이 끝나는 순간부터 이미 국세청 전산 관리망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5년 동안 신고되는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쌓이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원천세 신고네요. 그리고 이제 4대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이건 사업자가 이제 매달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들이거든요. 국세청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고용의 상태를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직원이 몇 명이냐 이것만 보는 건 아니고 정규직에 대한 인원수가 유지되고 있는지 또 총 급여액이 갑자기 줄지는 않았는지 이런 흐름들을 몇 년 단위로 계속 비교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검증을 표본조사로 했겠지만 지금은 뭐 전산으로 AI로 먼저 이상 신호를 걸러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사관이 움직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숫자로 의심되는 곳만 현장에 가는 겁니다. 또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종이 제조나 제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돼요. 과세당국은 전체 매출액 중에서 커피와 빵 매출이 차지하는 그 비중을 정밀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외형은 빵집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출의 실질이 그냥 음료 판매에만 치중되어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냥 카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간주를 해서 결국에는 이 상속공제를 부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가 특히 강하다는 말이 많잖아요. 예전 단속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이번 조사가 무서운 건 그냥 단순히 세무조사가 아니라 정책 점검 성격이 분명히 들어간 조사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이나 증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직접 점검하라고 지시를 했죠. 이 말의 의미를 좀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대통령 지시가 내려간 사안은 그냥 몇 군데에 걸리면 끝 이게 아니라 제도가 어떻게 이제 악용되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확인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일회성 수준의 단속이 아니라 이 가업상속 공제라는 제도 자체가 본래 취지대로 과연 쓰이고 있는가,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방향이 될 거예요. 특히 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토지 건물의 이 부동산 자산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가업인지 아니면 상속을 위한 껍데기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업종이죠. 자산만 크게 올려놓고 운영은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은지, 말만 베이커리지 실질적으로는 커피만 파는 카페는 아닌지, 고용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고 가족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검증 대상에 포함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그동안 다들 이렇게 해왔는데 뭐 괜찮겠지, 이런 판단입니다. 그 기준 자체를 이번에 다시 보겠다라는 게 이번 실태 조사의 핵심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촘촘한 시스템에 포착돼서 요건 미달이나 위장 경영으로 판정되면 단순히 깎아준 세금만 다시 내면 끝나는 건가요? 가업상속공제는 그 상속 시점에 끝나는 혜택이 아니라 상속을 하고 나서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조건부 제도거든요. 이 기간 중에 단 하나라도 요건을 위반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공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처리가 돼요. 가장 먼저 발생하는 건 상속세, 본세를 일괄로 추징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300억 상당의 자산을 공제받아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면 그에 해당되는 상속세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이 한 번에 다시 부과가 됩니다. 문제는 이 세금을 나눠서 내는 게 아니라 단기간 내에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여기서 바로 문제가 터지고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자산가분들은 자산이 대부분 토지, 건물, 주식처럼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거액의 세금이 추징이 되면 멀쩡히 운영되던 핵심 점포나 토지를 금매로 처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업 자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구조가 오히려 가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유동성 위기로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세금 원금만 해도 감당하기 벅찰 것 같은데 혹시 그동안 내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것도 따로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과소평가 하시는데, 사후관리 위반을 하게 되면 이자 상당액이 가산돼서 함께 부과되거든요. 국세청은 공제받은 세금을 국가로부터 무이자로 빌려 쓴 걸로 보고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이자율이 연간 3.5% 내외 수준인데 상속 후에 4년에서 5년 정도 지난 시점에 적발이 되면 이 본세의 수십 %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자로 추가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에 가공인력이나 뭐 허위 비용처럼 고의적으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단순히 사후관리 위반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조세 포탈로 문제가 될 여지도 있고요. 한 번의 실태 조사가 결국에는 해당 가업 전체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피하려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뭔가요? 이제는 뭐 증명 가능한 전공법만 남아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경영의 실체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녀를 그냥 서류상에 대표로만 올려두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요. 조사관은 이제 현장 조사에서 실제 의사결정 구조를 보는데 주요 결제 라인이 누구인지, 직원들이 인식하는 실질적인 대표가 누구인지, 인사나 매입이나 전략 결정에 누가 관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되고, 자녀가 명확한 경영 주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흔적이 일상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기록의 객관성, 연속성입니다. 세무조사에서 뭐 말로 해봤자 증거가 되지 않거든요. 자녀가 승인했던 결제 문서와 회의록, 그리고 거래처 협의 과정, 내부 기한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문서로 준비하셔야 되고 5년 내내 누적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진짜 가업을 운영했다 이런 사실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조사관이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자료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록이 없으면 실제로 경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방어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업상속공제가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니에요. 최대 600억까지 공제할 수 있다. 뭐 이 숫자만 보고 무리하게 베이커리 구조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건을 갖췄다고 무조건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체 자산 중에서 대여금이나 금융자산처럼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대한 비율만큼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는 그런 승계 전략은 자산가에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예요. 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이렇게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구조는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되었다. 그래서 형식만 갖추고 있는 가업인지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지 그 기준을 좀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 이번 실태 조사의 본질이고요. 가업상속공제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좀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저와 같은 전문가에게 한 번쯤은 이제 구조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현실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